수확을 하고도 새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새순 정리를 꾸준히 해주고, 이제 포도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안 드렸는데, 이게 이 포도 자체는 올해 예를 들어서 비료를 많이 했다, 확비료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포도 수세가 좋아지고 뭐 수확이나 열매가 맛있고 하는 게 아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는 저장 양분으로 인해서 사실 당도 부분이나 향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저장 양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쓰시는데, 수확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멀칭을 다 걷어낸 이후에 퇴비하고 물도 규칙적으로 주고 수확 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광합성도 이루어져서 이 줄기나 뿌리에 저장 양분도 충분히 저장이 돼야지 내년에 발화가 됐을 때 균일하게 발화가 되고, 내년에 열매가 열어도 이 균일하게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근데 수확 후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장 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 착과량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확 전에 농약이나 이런 걸 전혀 못했기 때문에 수확 후에 농약 관리도 해야 되고, 물 관리, 바닥 토양 관리를 그때 퇴비를 하고 가볍게 한 3cm 정도 로터리도 쳐가지고 내년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야 저장 양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년 농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분이죠. 그렇죠. 신초 부분 정리를 하고 계시죠. 네네네네네. 요 신초는 1년 내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매 가지마다, 매 잎사귀마다 신초가 나오기 때문에 포도 농사 중에서 신초 정리도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수세가 좋구만요. 네. 계속 자라고만요. 네. 이게 지금 포도 농사에서 토양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겠지만은, 네. 그 다음으로 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런지 가장 좀 주안점을 두신다면. 주안점을 두는 게 사실 물 관리거든요. 포도는 이게 이제 본래 천근성, 넝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을 이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작황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물 관리가 포도 재배의 80%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물을 아무 때나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물을 일부는 끊어야 될 시기도 있어요. 물을 주지 않아야 될 시기도 있고, 그래야지 또 일부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상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꽃 피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물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을 잘 피울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꽃이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이제 화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물을 그 시기 때 많이 주거나 그러면, 안 줘야 될 시기 때 많이 주면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비대기 때는 그 물 조절을 해야죠. 비대기 때는 물량을 생각보다 많이 줘야죠. 그래서 초기에 비대를 시키고 수세를 좀 올려서 어느 정도 비대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나무 수색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 관리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량이 작았을 때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300평당 5일에 15톤 정도는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점적 시설인데, 점적 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30cm마다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00평당 15톤 정도를 5일 간격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뭐 다른 이유가 됐던 물량을 줄이신 분들이 이 고품질 생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적호수가 이렇게 지금 2줄이 깔려 있구만요. 네, 올해 수확하고 2줄 정도 보완할 생각입니다. 물 양도 늘리고 물을 좀 고루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점적이나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대표님의 농장은 물은 좀 어떻습니까 요새? 저희들은 이쪽에는 대표적으로 이 주변이 다 산악 지역이고 해발로 보면 200m 이상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물이 많지는 않으나 여긴 다행스럽게도 그 지하수 검사를 해보면 지하수가 아주 양호한 상태고, 저희들은 1년에 봄, 가을로 수확 후하고 봄에 반드시 토양 검증을 이제 기술센터나 이런 데 의뢰해가지고 토양 검사를 2번 정도는 하죠. 토양 pH는 네. 어떻게 나오십니까? 이제 이게 적정 pH가 보통 6.5에서 7.0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가 생육하기 가장 이제 좋은 pH이기 때문에 중성에 중성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곳은 이제 인산 종류들이 보통 많이 이제 적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토양 검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유기물이라든지 이제 퇴비 성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완하고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농사를 끝내고 나서 자기 토양에 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pH가 얼마인지, 유기물이 얼만큼 있는지, 인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질소 성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지는 않는지 그걸 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계속 쌓여 있는 상태에서 반복해서 이 뭐 화학비료나 이렇게 주게 되면 전기 전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시가 일반적으로 2.0 이상 되면 작물이 그렇게 잘 자라는 환경이 아니다고 그래요. 근데 화학비료를 반복해서 넣게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시가 높은데 이시 테스트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밭이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시가 5, 6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료를 줘도 이 효용성이 엄청 떨어지죠. 이시가 높으면 그만큼 많은 비료를 줘도 식물이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시가 높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비료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이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토양 검사가 엄청 중요하죠. 뭐 간단합니다. 토양 검사 하는 거는 표피에서 한 20cm 정도 파가지고 거기에서 샘플을 밭 뭐 5, 6군데 샘플을 뭐 한 줌 정도씩 채취해가지고 그걸 잘 말려서 뭐 채 같은 걸로 쳐가지고 기술센터에 가져다 주면 다 무료로 이 검사를 해가지고 통보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한번 해보고 비료도 필요한 이제 조치를 한 다음에 봄에 싹이 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올해 어떻게 비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